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가 노선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이섬과 자라섬을 관통하면 주변 경관 훼손 등으로 관광 경기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모처럼 도내 전역에 단비가 내리면서 우려됐던 극심한 가뭄 피해는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은 여전히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년 전 강릉 경포 도립공원과 양양 낙산 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여전해 최근 지자체와 환경당국이 협의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가족, 친구들과 헤어지는 슬픈 시간이었던 이병날이 다양한 공연과 행사로 청춘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극심한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갖가지 피해가 우려됐었는데요. 모처럼 도 전역에 단비가 내리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도내 최대 곡창 지역인 철원은 여전히 물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강릉 도심을 흐르는 남대천에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극심한 가뭄에 맨바닥을 드러냈지만 모처럼 내린 단비에 제 모습을 되찾은 겁니다. 강릉시 식수원인 오봉저수지는 사나흘 사이 저수율이 15% 이상 오르며 한숨 돌렸습니다. 속초 지역도 쌍천 취수장에 물이 유입되면서 식수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영동 지역에 최고 100mm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가뭄에서 벗어난 겁니다. 영동 지역과는 달리 영서 일부 지역은 가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의 가뭄이 심상치 않습니다. 철원 동송과 잠곡저수지는 저수율 30%를 유지하고 있지만 용화저수지는 저수지에 물이 줄면서 비상입니다. 6월 현재 철원 지역 평균 저수율은 39%로 가뭄 위험 수준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주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6월 말까지 비가 안 와도 30일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고요. 또 제한급수나 양수저류를 통해서 40일까지는 확대돼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행히 논농사는 모내기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용수 부족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 가뭄이 지속됐다면 꽃이 피기 시작한 감자는 물론이고 무와 배추 심기 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뻔했습니다. 이 때문에 철원구는 예비비 10억 원을 들여 관정을 개발하는 등 지자체들이 가뭄 피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웅덩이를 좀 파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이제 긴급적으로 투입할 것들을 투입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물 공급이 어려운 데는 급수차 지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강원지방기상청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큰 비 소식 없이 평년 수준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제2경춘국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선이 남이섬과 자라섬 사이를 관통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관광 경기 침체와 선박 운항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부터 춘천 서면까지 32.9km 구간을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가 신설되면 기존 경춘국도 이용 차량을 분산시켜 상습 지정체 구간의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휴일이나 휴가철 이때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화도에서부터 이쪽 구간이 워낙 밀리기 때문에 거기서 걸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린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경춘국도의 노선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주 국토관리청은 춘천시와 각평군, 국토부가 제시한 노선 중 수도권과 춘천을 최대한 빨리 연결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제시한 원안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이섬은 남이섬과 자라섬을 관통하는 원안이 지역 경관을 훼손해 주변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도선 운항 밀집지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각 주변에 쌓이는 침전물이라든가 부유물들 그리고 또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등으로 인해서 방해 요인이 되고 이 좁은 교각 사이로 여러 척의 배들이 운항을 하게 되다 보면 선박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3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남이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2경춘국도 건설이 지역 관광 경기에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3년 전 강릉 경포 도립공원과 양양 낙산 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낳았었는데요. 하지만 공원에서만 해제됐을 뿐 오히려 규제는 여전해 지역사회 불만이 높습니다. 지자체와 환경당국이 협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경포호수 인근의 펜션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관광 수요가 급증하자 업주들은 시설을 보수하거나 새로 지을 계획이지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전 도립공원에서 해제됐지만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 개발 행위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은 농어촌 주택 등을 제외하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등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릉 경포 도립공원과 함께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양양 낙산 도립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도립공원 일대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 즉 건폐율이 60%였지만 이제는 20%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릉시와 양양구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 신규 도립공원 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가 최근에야 기관 협의를 거쳐 초안이 접수됐습니다. 행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강원도는 논란이 된 신규 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거쳐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릉시와 양양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이 나오는 대로 보완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생태 우수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대책 수립이 관건입니다. 초안을 협의를 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도립공원 해제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까지 8년이 지난 상황. 규제 개선 논의가 늦어지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강원도는 10일 주식회사 한국투어패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주요 도시로 투어패스 시스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어패스는 교통과 렌터카, 관광지 음식과 숙박 등을 카드나 모바일 하나에 모아서 관광객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하 춘천, 강릉, 원주시는 행정 지원과 홍보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을 맡게 되고 한국 투어패스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판매와 정산 등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속초시에서 투어패스 시스템 점검과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과거 군입대하는 날 하면 사회와 단절되고 가족, 친구들과 헤어지는 슬픈 시간으로 기억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입영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공연과 행사로 청춘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축하하는 축제장으로 변신한 입영 문화제 현장에 성기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노래를 열창하고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걸그룹의 신나는 댄스와 전자 바이올리니스트의 현란한 공연도 이어집니다. 언뜻 보면 한 축구장의 공연 무대 같은 모습인데요. 사실 이곳은 도내한 전방부대에 신병들이 입영하는 날 열린 입영문화제 현장입니다. 주로 아쉬움과 슬픔으로 기억됐던 입영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손자와 떨어져야 하는 가족들의 아쉬움은 여전하지만 할머니가 바라는 것은
대한의 남아로 태어나서 남한테 양보하고 좋은 일 하고 네가 항상 모든 거는 마치 즐거운 축제 현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병 장병은 탈 없이 군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가족들의 몸 건강이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벌써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니 우리 아들이 이만큼 다 컸구나 싶기도 한데 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근무 잘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도내에 입영하는 장병은 약 2만 3천여 명. 125등 보충대가 폐지되면서 모두 각 사단 신병교육대로 직접 입영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입영 문화제를 통해 낯선 전방부대로 입영하는 군장병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추억을 선물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그 입영하는 장병들이 본인이나 가족 모두가 좀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좀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 입영 문화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두려움을 좀 해소시키고. 강원지방병무청은 이 같은 입영 문화제를 도내 전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한때 친환경 고수익으로 각광받던 태양광 사업이 주춤합니다. 도내뿐만 아니라 경북 등 타 지역에서도 환경 파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기준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마을 뒷산에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0개가 넘는 크기의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발전 단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생업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산약초, 산양삼삼, 양봉 이런 청정 지역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 마을 위 산꼭대기에 몇만 평을 난개발해서 태양광이 들어선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베어진 나무는 경북 도내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790헥타르, 60만 4천 그루가 넘습니다. 지난해 청도군에서는 집중호우에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화재도 잇따르는 등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정부도 허가 기준을 강화한 상황. 때문에 매년 200건 안팎으로 도에 접수되던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건수는 올 4월까지 14건에 그쳤고 이미 허가가 난 곳도 4곳 중 3곳은 사업 진행이 불투명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태양광이 임야 쪽이 주였는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거의 임야 쪽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네. 한때 친환경 고수익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접받던 태양광 사업.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속초시 의회가 지난 4월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의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10일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산불 원인 수사가 지연되면서 피해 보상이 늦어지고 또 장마철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 주거비도 아직 완전히 지급되지 않았고 국민성금 560억 원 중 300억 원은 여전히 배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전이 민사적 책임을 지고 이른 시일 내에 보상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마산대학교 식품과학부 학생들은 국내외 각종 요리 대회를 휩쓸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아주 특별한 레스토랑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 있는 현장을 구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코스 요리가 테이블 위에 펼쳐집니다. 맛은 기본. 대한민국 국제요리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요리에 지역 특산물의 풍미가 더해지자 보는 즐거움까지 배가 됩니다. 재료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요. 저희가 지역 특산물을 한번 사용해보자 해서 제 에피타이저를 해산물로 구성했고, 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우를 이용했고요. 서양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을 퓨전으로 저희가 합쳐서 메인을 준비해봤습니다. 마산대 학생들이 마련한 팝업 레스토랑에 고객들이 도착하자 주방은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하지만 긴장도 잠시. 어느새 손발을 맞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들의 실력에 고객 만족도도 높아갑니다. 학생들이 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퀄리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가성비에 의한 그거라면은 어디든지 제가 찾아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메뉴에 대한 고객 반응을 보거나 캠페인을 위해 하루나 이틀 짧게 운영되는 팝업 레스토랑. 마산대 학생들이 이 레스토랑을 마련한 것은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역민에겐 직접 만든 고급 요리를 선보이고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준비도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비를 모아 식당을 열었고 한 달 전부터 메뉴를 선정하고 연습해왔습니다.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된 행사는 초반부터 100명 정원을 훌쩍 넘길 만큼 관심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제일 최선을 다해서 내는 최고 코스로 대접하는 거라서 그냥 맛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산불 이재민 분들과 같이 좀 안 좋은 일 생기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자 매년 꾸준히 열고 싶습니다. 예. 자신들의 방식으로 강원 이재민에게 위로를 전한 학생들. 이들은 앞으로도 재능을 통한 세상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방 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을 마감한 결과 275명 모집에 2,503명이 지원해 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행정과 사서, 보건, 건축 등 8개 직렬에서 선발하는 이번 신규 임용은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 정기 경력직 1명 선발에 19명이 몰려 1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교육청은 15일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서류 전형과 오는 7월 26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가 2019년도 신입 경력 직원 102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입 직원 중 보훈 대상자와 장애인 6명을 제외한 88명 중 절반은 정선군 등 폐광지역 7개 시군 출신의 지역 인재로만 선발합니다. 신입 채용 분야는 카지노 딜러 40명과 사무행정 22명, 시금 서비스 16명 등 94명입니다. 또 경력직은 슬롯머신 개발 업무를 담당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5명과 사내 변호사 1명 등 총 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입사 지원은 14일부터 24일까지 강원랜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며 최종 합격자는 7월 말쯤 발표됩니다. 강원랜드는 개인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출신 학교,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지정차 현상을 빚고 있는 속초 중앙시장로 일대가 이달 말부터 일방통행으로 운영됩니다. 속초시는 최근 열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중앙시장로 천일 목욕탕에서 국민은행 구간에 대해 일반통행로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통행로 시행을 행정예고하고 차선 도색과 안내표지판 설치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24일부터 일반통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도로 양편의 차량을 20여 분 정도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양방향 운행이 가능한 이 구간은 일반 통행이 시행되면 천일 목욕탕 입구에서만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춘천시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춘천 수돗물 이름을 봄내음이라고 짓고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돗물 블라인드 테스트를 추진하고 2020년에는 홍보 예산을 확보해 언론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이와 함께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처리 공정 개선과 노후 상수관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제2혁신도시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제2혁신도시 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유치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수집과 유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를 완료했으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탁월하다는 측면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는 원주 외에 춘천과 강릉, 평창이 제2혁신도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도심 위주로 설치했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시 외곽과 읍면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원주시는 오는 8월까지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45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아파트 주변 버스 정류장에 우선적으로 단말기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완료되면 원주시가 운영하는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는 모두 318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원주시가 작년보다 한 달 빠른 폭염에 대비해 폭염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요 도로에 물뿌리기 작업을 벌이고 버스 정류장에 냉방장치를 설치해 7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를 추가로 지정해 모두 260여 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영서 지역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종일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춘천과 속초, 강릉 14도, 원주 13도 등으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춘천과 원주 26도, 속초와 강릉 20도가 되겠고 찬 공기가 계속해 들어오면서 낮에도 큰 더위 없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비가 그친 후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비가 오겠고 파도의 높이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곳곳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까지 호남 지역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적게는 10mm, 많게는 50mm의 비가 올 텐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겠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부터 서서히 맑아지겠습니다.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1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충남 15도, 충북과 전남 16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전남 26도, 경남 24도, 충남 27도가 되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중부해상으로만 비가 오겠고 파도의 높이는 동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